저 세상을 내려다 볼 때 대한민국 여러분 속 편안하십니까? 스트레스는 쌓이니 늦은 밤 야식에 폭식, 위험, 위궤양, 속쓰림, 소화불량, 꽉 막힌 속 그 모양새가 명절 귀경길 행렬보다 더 막혔구나. 그런 속을 안고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쓰렸겠소마는. 쓰린 속을 부여잡고 살다 보니 1등을 하네. 위암 팔명귤 세계 1위 속 편할리 만부하니 약방의 감초로 다르게 따뜻하게 속 다스리는 법을 알려드리니 이제라도 속 편하게 갑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의 생명력을 깨우기 위해 종을 친다고 하던가요? 매일 새벽 생명력을 깨우는 자신만의 이 독특한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복진길 씨. 매일 5시에 기상해서 30분간의 몸풀기를 끝내면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답니다. 아침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좀 몸 한 2~30분 풀어주고 일어난 동시에 물 먹고 아침 식사를 되게 6시에 해요. 그런데 아침 식사 재료가 좀 독특하네요. 오이, 당근, 고구마에 도라지, 더덕, 인삼을 깎아 준비하는데요. 여러 가지 뿌리채소, 고구마나 이런 당근 같은 건 좀 굵직한 건 그냥 먹고 나머지는 잘게 썰어서 단백질, 이 단백질하고 지방질인 땅콩, 아몬드, 잣. 잘게 썬 뿌리 채소에 각종 견과류와 선식, 밥 2숟가락을 넣어 섞으면 아침밥이 완성됩니다. 초간단 아침 식사. 대충 만든 것 같지만 먹는 법만큼은 꽤 길게 정성 들여 먹는다는데요. 자, 그럼 복진길 씨의 식사법 한번 지켜볼까요? 이렇게 먹는데 한 4~50분 정도 되게 걸리지. 되게 먼저 한번 씹어보니까 120회에서 150회 정도 씹어지더라고요. 먹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양을 이틀 꼭 씹어가며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변이 걷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한 40일을 혈변을 봤는데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신천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위암 3기 말 정도, 4기에 가까운 그런 정도라고. 지난 1999년 진행성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복진길 씨는 위의 80%를 드러냈습니다. 혼자 양복점을 운영하며 제때 식사한 적이 없고 폭식과 야식도 잦았던 생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소화제와 제산제로 버틴 게 화근이었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제 간하고 폐에 전이가 돼가지고 많이 살면은 3개월.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자 복진길 씨는 그 길로 병원을 박차고 나와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져야 본전,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그동안 자신의 몸을 점령했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한 거죠.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시간을 정해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물은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식사하기 전 1시간 있다 물을 먹고
또 식사 끝나고 이제 운동하고 오면 2시간 돼요. 그러면 그때 물을 먹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기 전 또 1시간, 식사 끝나고 2시간 이따 물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몸에 알람 시계라도 단 듯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자 3개월 시한부였던 그의 인생은 벌써 17년째 연장 중입니다. 복진길 씨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년째 그를 지켜주는 기적의 스케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침 식사 6시 이후 그의 점심은 12시. 사업을 하다 보니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견디기 힘든 유혹의 시간이죠.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아프기 전에는 저는 거의 육식을 많이 했어요.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뭐 삼겹살 3인분 보통 막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육식 위주로 거의 했지, 식사를. 빨리 먹고. 하지만 더는 그렇게 먹어선 안 된다는 걸 복진길 씨는 누구보다 잘 알죠. 점심 메뉴는 항상 신선한 잎채소와 밥 4분의 1공기. 처음엔 괴로웠지만 이제는 적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뭐 이제 고깃집을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제 상추가 있고 채소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혜롭게 고기는 뭐 거의 안 먹고 채소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먹던 그런 영양소 위주로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먹게 되지. 가능하더라고, 이게.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1시간 운동을 하고요. 남은 일을 정리한 후 퇴근을 하면요. 6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저녁 메뉴는 과일. 이것도 1시간에 걸쳐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는답니다. 이렇게 복진길 씨는요. 새벽 6시, 12시, 저녁 6시 딱 6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고요. 식사 시간은 1시간. 물은 식사 1시간 전에 한 잔, 식후 2시간 지나 한 잔. 건강을 위해 17년간 지켜온 뭔가의 약속이었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철저히 시간에 맞춰 규칙대로 살아온 복진길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검사한 사진에서 보면은 재발과 전이의 증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013년도 8월 2일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뭐 간전이들의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뭐 복강 내에 뭐 복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커져 있는 인프절이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라고 보여집니다. 3개월 시한부에서 건강한 몸으로 복진길 씨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위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말이죠. 저 한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생식하는 그 습관으로 이렇게 뭐 인이 배겼다고 그러나?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비싼 막 무슨 뭐 음식을 먹어도 내가 집에서 먹는 그 생식, 그 습관화된 내 생명을 살려준 그 방법이, 그 음식이 저에게는 더 맛있고 더 감사하고 뭐 하여튼 저는 뭐 하여튼 이 생명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 해온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병률 세계 1위, 국내 암 발생률 1위, 한국인에겐 가장 공포스러운 병 바로 위암.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암 환자 수는 약 22만 명, 하루 80여 명꼴로 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이어트, 폭식, 자극적인 음식, 야식과 같은 불규칙한 식사와 음주, 스트레스가 위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위염이나 위궤양이 모두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 위암의 위험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위염, 위궤양 같은 위장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위암은 증상이 있다 해도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다가 증상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10명 중 4명이 속쓰림, 소화불량을 그냥 참는다고 답해 그만큼 증상에 대한 자각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위에서 울리는 건강 적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트레스에 치여 자극적인 음식과 술로 풀어대니 속이 성할 리가 없겠구나. 아침 점심 거르고 바쁘게 종종 걸음 밥때 놓치고 시간은 호도도도도 낮 12시가 어느덧 밤 12시. 그렇다고 잠이라도 잘 자느냐. 잘만 하면 까똑 잘 때 먹을 때 지키기 힘드니 달이 난다 달이 나. 위가 아프다 위장위가 아니라 위험할 위로구나. 이러니 어찌 하루라도 속 편하게 살겠소. 이런 일이 계속되면 탈이 나기 마련인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봅시다. 위장장애에 노출돼 힘들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유감암 이미숙 씨입니다. 올려줘요. 우리 딸. 아이고 이쁘니. 올라오고 싶었어? 잠깐만 이따 있어. 엄마 불 좀 줄이고. 야 거기 넘어오면 어떡해. 넘어오고 싶었어. 이제 오빠들 다 달려온다. 이제 큰일 났다. 너 안아줘. 안돼. 그런데요? 아니, 한 명이 아니고 둘, 셋. 어머 세상에나 세 쌍둥이네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녀석들. 얘가 푸른이고 하늘이. 어구어구 신기불편한 네가 바로 은하수구나. 이 아이들이 미숙 씨의 푸른 하늘 은하수랍니다. 밤멜레 애벌레 하면 밤맨다는 그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셋씩이나 미숙 씨는 혼자 도맡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15개월 된 애셋을 보는 미숙 씨의 모습을 보니 아이고 절로 한숨이 나오네요. 저랑 신랑이랑 둘이 육아하고 있어요. 신랑은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와서 많이 도와주고요. 네네. 몇 시쯤 들어오세요? 9시 퇴근인데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 날은 6시 7시 이때쯤 이제 가게 문 닫고 와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애들이 또 있네요. 아, 네. 네. 도원아, 얘가 첫째, 얘가 둘째, 얘가 셋째. 어머나 어머나 세 쌍둥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셋이 더 있어요. 애기가 벌써 총 6명이. 네, 저희 6명이에요. 새 쌍둥이가 막내 애들이고요. 위에 첫째, 둘째, 셋째 있어서 6명이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6이라니 정말 기특한 일을 했지만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미숙 씨의 일상은 그리 녹록지가 않겠습니다. 오늘은 놀다 들어온 큰애 3명에 친구까지 더해 4아이의 저녁을 먼저 준비하는데요. 식판에다가 준비를 해주시나요? 네, 막 밥그릇, 국그릇 막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일일이. 제가 설거지는 이 주방 쪽이나 애들 밥 먹이거나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아빠가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삼둥이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막 이런 게 바쁘니까. 그래서 국그릇 밥그릇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신랑이 식판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요. 복세통 속에서 4아이의 밥을 챙겨주고 나면 한숨 돌리냐고요? 에휴 무슨 말씀. 다음은 우리 삼둥이 푸른 하늘 은하수 차례. 한 입씩 떠먹여줘야 하다 보니 잠시도 쉴 수가 없죠. 이렇게 아이 6명의 식사를 챙기다 보니 미숙 씨의 식사는 늘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아빠가 애들 첫애 둘째 셋째랑 아빠 넷이서 아침에 짜파게티 해서 먹고 갔거든요.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오빠가 짜파게티 좀 먹으라고 아침에 준비를 해주고 갔는데요. 좀 입맛도 없고 그래서 아직 한 끼도 아직 안 먹었어요. 특히 오늘처럼 6아이가 모두 집에 있는 주말이면 제대로 된 식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죠. 오빠 오늘 조금 빨리 왔네? 빨리요? 시간이 벌써 7시 10분이구나.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나는 남편이 퇴근했으니 미숙 씨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했는데 웬걸요. 6아이를 차례로 씻기고 재우고 육아전쟁 2부 시작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서야 비로소 여유를 찾은 부부. 밤 11시가 가까워서야 미숙 씨의 첫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바로 자야 되니까. 다 애들 씻기고 재우고 뭐 하면 맨날 이 시간이니까 11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고 애들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늦은 밤에야 야식과 한 잔의 술로 배를 채우니 위가 성할 리 없죠. 위경련이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위경련이 막 일어나가지고 정말 위경련이 있으면 한 4-5시간은 정말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숨쉬기조차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끙끙 앓고 그랬거든요. 너무 아플 때는 주사만 좀 맞고 다니고 병원 가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스스로 만성 위장장애인 것 같다고 걱정하며 실험에 참가한 분은 경력 15년의 택시기사 이창우 씨입니다. 매일 택시를 운행하며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12시간씩 일을 한다는데요. 아침에 근무를 하려면 새벽 4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집에서 밥을 못 먹고 나올 거예요. 밥맛이 없으니까. 공복으로 운전을 시작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어서 오세요. 웬일인지 좀처럼 식사를 하러 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택시를 시작할 적에요.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를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저는 하루 12시간 일하는데요. 차를 타면 12시간 동안 차에서 안 내리는 걸 원칙으로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의 식사는 15년째 김밥입니다. 그것도 운전석에 앉은 채로 드신다네요. 김밥 2형 2,000원이면 되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6,000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밥을 싸가지고 있다가 주로 먹게 된 거죠. 앞에 손님 있는 것 같은데 가면서 잠깐 가볼게요. 게다가 12시간 일하는 동안 이창우 씨는 김밥 한 줄 외에는 물도 마시지 않는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전 사실 그런 거 검사받는 건 무진장 싫어해요. 겁도 나고. 근데 사실은 나라에서 왜 건강진단 받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 그것조차도 내시경 검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겁을 많이 먹는 편이었나 봐요. 지극히 제한적인 식사에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이창우 씨의 위 건강은 과연 괜찮을까요? 이번엔 하루가 멀다 하고 과식, 폭식으로 산다는 참가자입니다. 예, 잘 들리나요?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먹방 탕수육, 깐풍기, 짜장면 먹방을 할게요. 김영옥 씨는 1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 BJ를 하고 있는데요. 맛있게 많이 먹을수록 높은 인기를 얻게 되는 직업이죠. 오늘의 메뉴는 중식. 대단해요? 뭐가? 맞아요. 짜장면 간만에 먹네. 역시 여러분 탕수육은 부먹입니다. 아시죠? 왠지 소스가 아까워서 저는 다 부먹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속도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엄청난 양을 밀어 넣으며 목이 막힐 때는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시는데요.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보다 보시다시피 제가 음식을 다 못 먹잖아요. 네? 못 먹으면, 에이, 이것뿐이 못 먹어? 다른 비제는 많이 먹는데, 힘든 거는 그런 거예요.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거. 방송할 때마다 과식과 폭식, 자극적인 음식에 노출되다 보니 위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억지로 먹다 보면 이게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주 배탈이 나고, 그 다음에 속은 가끔씩 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문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번째 주인공은 연극 배우 문보람 씨입니다. 무대 위에 오르는 배우에게는 몸이 생명이죠. 요즘 그녀의 최대 관심사는 다이어트입니다. 2시간 넘는 공연을 열정적으로 소화하고 허기가 몰려올 시간. 이건 뭐야? 김치볶음밥. 뭐, 2개나 먹어? 아니, 이거는 여분으로 우리 하나씩 테이블에. 밥을 안 주나? 참 좋아. 맛있겠다. 우리 보람이 광작물 먹네. 하지만 그녀의 식사는 고구마와 볶은 콩이 전부. 이 식단을 얼마나 계속해왔을까요? 3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적응을 했어요. 완벽 적응을 했어요, 몸을. 처음에는 굉장히 기운도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적응을 했나 봐요, 몸이. 활동량에 비해 식사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미 3개월째 이 식단으로 생활한다는 문보람 씨의 위는 건강할까요? 재작년에 위내시경 했을 때 위에 염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며칠 먹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염증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속이 정말 편하거든요. 육남매 엄마 이미숙 씨, 택시기사 이창호 씨, 먹방 BJ 김영옥 씨, 연극 배우 문보람 씨와 만성 위염으로 늘 속이 불편하다는 트럭 과일 장수 정성원 씨, 무대 위에 서기 위해 다이어트가 생활이라는 모델 금보배 씨, 밤생과 야식이 잦고 불규칙한 식생활이 일상이라는 방송작가 정기현 씨까지 총 7명의 사람들이 위 건강 개선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에 노출돼 있어 스스로 위장 장애자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평균 시민들입니다. 과연 이들의 위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있죠.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위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발견되고 이게 그 기저부에 있는 것들은 옛날에 내가 위산 치료를 많이 속쓰려서 위산을 치료를 많이 하거나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쓴 그런 우리 위산 분비 억제제를 많이 복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슷한 직업군이나 이들과 비슷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식도 끝에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뭔가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온다.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올라온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위벽은 뭐 여기는 괜찮은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벌써 이게 피가 맺힌 거 보이죠? 까맣게. 요거는 피가 맺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헐어가지고 이게 좀 부어 올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여기 피가 맺혀 있다. 실험 참가자 중 심한 위 손상과 위궤양 증세가 1명에게 나타났고 역류성 식도염이 3명, 만성위염 증세 2명, 과거 위염을 겪다 호전된 흔적이 1명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위염, 위궤양이 만성이 되는 경우 위암 발병률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일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상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헬리코박터가 위에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인도 되고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고 해서
궤양이 생긴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헬리코박터 보균자라는 정재현 씨. 대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뭘까요? 세계보건기구는 1994년 헬리코박터 균을 위암의 원인균으로 공표했습니다. 감염됐을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이 치명적인 것은 이 나선형 몸통에 달린 수염 모양의 편모를 이용해 위 속에서 빠르게 이동한다는데요. 강한 위산 속에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수십 년씩 생존하며 암세포를 만들거나 생겨난 암을 성장시키고 전이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럼 만성위염도 거의 90% 이상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만성위염이 생기면 그게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되면요. 위벽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생기고요. 그게 좀 더 오래 지속되면은 위벽이 얇아지는 걸 지나서 소장 점막같이 위점막이 바뀌거든요. 모양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장상피 화생이라 그럽니다. 그런 장상피 화생이 되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위암의 발병 빈도가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헬리코박터 보균까지. 우리는 7명의 참가자와 식습관 개선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위염, 위궤양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2주간의 실험. 실험이 진행되는 사이 어떻게 하면 위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위 건강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이럴 때가 있소.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 공격, 위벽을 허물고 병을 키우는구나. 일찍이 몹쓸 균을 막아낸 이들이 있었으니 쓰린 속 타는 속 답답한 속 부여잡고 다 같이 병을 막아낼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여기는 미국. 아니 위 건강법을 찾아 떠난다더니 햄버거와 피자 콜라가 주식인 미국엔 웬일인가요? 현재 미국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37위, 헬리코박터 보균율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미국인들이 찾은 해법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것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위 전문 클리닉. 그런데 치료법이 낯설지 않네요. 흔히 서양 의학에서 쓰여지는 주사나 약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연요법은 보완대체의학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의학이나 제약과는 달리 약초와 영양, 호르몬 대체요법 등 자연적인 방법에서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약으로 쓰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죠.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난치 질환이나 만성 질환 치료에 있어 기존 의학의 치료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이 보완 대체 의학입니다. 지난 1991년 보완 대체 의학 연구 지원 법안이 미 상원 의회를 통과한 후 미국 내 보완 대체 의학 열풍은 가히 폭발적이었는데요. 미국 국민 3명 중 1명이 대체 의학을 경험했을 정도입니다. 57세 할커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9년간 겪은 소화장애 고통을 보완 대체 의학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위궤양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어요. 매일 통증으로 고생했고 기저귀를 입어야 될 정도로 혈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좋다는 약을 모두 써봤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보완 대체 의학으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몸이 나아지는 걸 느꼈죠. 그렇다면 만성 위장장애 환자들을 위한 얼릭 박사의 처방은 어떤 것일까? 전적으로 먹는 것에 달렸어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연 상태의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또한 장내 환경을 해치는 당과 지방,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박사가 공개한 처방 비법이 있었으니 만성 위장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효과가 공인돼 있다는 이야기. 놀랍게도 감초였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 하는 처방이 감초일 거예요. 위역류 관련 질병이나 궤양을 치료할 때 감초 사용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제산제를 끊는 데 도움을 주죠. 제산제를 먹으면 위산을 만드는 기능 자체를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소화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죠. 반면 감초의 경우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 점막을 홀고 망가진 부분을 재생시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약방의 감초, 여러 약재들 사이에서 단맛을 내주는 정도로 만년초연이었던 감초가 미국에서는 위장장애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위궤양과 암을 촉발하는 헬리코박터 제균 실험과 위장장애 통증 완화 임상 실험에서 감초의 효능은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실험지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유도한 후 감초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60%에서 10%까지 눈에 띄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성 균이라고 밝혀진 후에 이 균이 위에 염증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위암으로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초가 이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또 보안대체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한쪽은 감초 추출물을 먹고 한쪽은 먹지 않았습니다. 감초 추출물을 먹은 이들에게서 통증의 11%가 감소됐고 종합 개선 만족도 평가에서는 96%가 만족을 느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감초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마트 내 건강식품 코너나 허브마켓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된 감초. 감초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소화 문제나 위염, 호흡장애나 기침, 감기와 가래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감초를 찾아요. 우위에 문제가 있거나 천식이 있는 경우 가래를 뱉어내게 하는 효과도 있죠. 27살의 자스민 역시 감초로 위 건강을 되찾았다는데요. 한 2년 전쯤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도 주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점점 걷는 것까지 힘들어졌지만 어디서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소화불량이 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으니 해결책도 찾을 리 없죠. 병과 함께 찾아온 우울증으로 테니스 선수로서의 위기까지 찾아왔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 나선 것이 바로 감초 치료였습니다. 보완대체의학 박사를 만났는데 그가 처음 처방한 것 중 하나가 감초였어요. 감초를 먹기 시작하자마자 소화불량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은 음식들이 정상적으로 소화되고 통증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몸 상태가 회복되었죠. 먹는 것조차 즐길 수 없었던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된 자스민은 열혈 감초 마니아가 됐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만날 때 비슷한 증상을 가진 이가 있다면 꼭 감초를 추천합니다. 제 스스로 느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니, 미국에서 인기 있다는 감초, 한국이 먼저 아닌가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찾아볼까요? 날도 좋고 볕도 좋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경동시장 나왔느니 여기도 있을까? 달달하게 달래줄 감초. 어디든 빠짐없이 있는 물건, 약방의 감초였다. 감초가 뭐요? 온갖 약의 독사 불고 모든
많은 약의 성질 조정, 많은 약 조화를 맞춘다 하여 나라의 국노라 불린 약재 약방을 감추렸다. 국산 감초 있어? 국산건 없지. 어디나 있을 것 같던 국산 감초 정장 약재 시장에 넘네. 귀하디 귀한 우리나라 감초, 감초 찾으러 갑시다. 감초 찾으러 갑시다. 흔한 것이 약방의 감초라지만 국산 감초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귀하디 귀하다는 국산 감초를 찾아온 것은 전북 전주시의 한 농장입니다. 편으로 썰어진 것만 봤는데 원래 감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군요. 예, 이게 바로 국산 감초예요. 예,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유기농 감초라고 할 수 있어요. 농장에서 만난 박경옥 씨는 선수 감초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농법을 배우러 이곳까지 온 것이랍니다. 예, 제가 작년에 국산 감초를 이제 노지 재배를 해봤는데요. 노지 재배가 이 뚝을 이제 이렇게 높게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심어보니까 이게 뿌리가 내려갈 때 잔뿌리가 많이 생겨서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노지 재배는 좀 실패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박경옥 씨가 감초 농사꾼이 되어 까다로운 감초 재배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만성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답은 이상이 없다는 것. 그러나 그녀가 느끼는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은 심각했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을 알 수 없어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신경성 위장장애.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속쓰림과 더부룩함으로 고통받던 박경옥 씨는 약초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감초를 알게 된 후 내친김에 농사까지 짓게 됐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유기농으로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가면 수입산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수입산보다는 제가 직접 지은 게 그래도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감초는 박경옥 씨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자 약이 됐습니다. 감초를 수시로 먹게 되면서 그녀의 몸에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속쓰림에서 해방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랍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병. 병원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신경성 위장장애를 감초로 극복한 박경옥 씨. 제 생활에 이제 늘 감초, 약방의 감초처럼 저하고 이제 감초는 완전 생활화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또 한 명의 감초 마니아 이서희 씨. 머슬 마니아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운동 마니아이기도 한데요. 최근엔 슈퍼푸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감초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요.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서 스무디에 넣어서 마시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서희 씨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역시 감초랍니다. 망고와 바나나 각각 한 개씩에 코코넛 오일 1컵, 그릭 요거트와 감초가루 3분의 1스푼을 넣고 갈아주면 위험에 좋은 감초 망고 스무디 완성! 이번에는 제가 주로 즐겨 먹는 캔디드 감초 피칸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저는 파이나 베이킹을 만들 때 재료에다가 설탕이랑 감초를 섞어서 써요. 디저트 메뉴에 단맛을 내는 감초는 더 제격이죠. 설탕과 감초가루를 5대1 비율로 섞고
생강 파우더와 소금을 넣어 만든 소스에 호두를 버무려 구워내면 단맛과 향이 더 깊어지는 건강 디저트가 된답니다. 이번에는 감초를 품은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소화가 부담스러운 고기 음식을 먹을 때도 감초의 도움을 받습니다. 고기의 잡냄새도 잡아주고 풍미를 더해줄 수 있어서 저는 스테이크를 구울 때 감초가루를 사용해요. 올리브 오일에 로즈마리와 갈릭 파우더, 감초가루를 섞어 밑간을 하는데요. 고기의 양면에 골고루 바르고 구워주면 위 부담을 덜어주는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감초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이 한약재를 떠올리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스무디나 요리, 그리고 베이킹, 각종 요리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향과 맛에 거부감이 없고 어느 음식에나 잘 섞이며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감초. 그런데 이 감초가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초의 주 성분 중 하나인 글리시리진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혈중 스테로이드 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복용량, 복용기간, 고혈압, 고령, 성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이 약재와 마찬가지로 먹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약재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초뿌리나 말려서 편으로 썬 감초는 오래 먹게 되면 또 다른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감초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성분인 글리시리진을 제거한 감초가루의 형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감초 성분 중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글리시리진을 제거하고 천연 활성 성분인 글라브리딘 성분의 감초 추출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후 만성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헬리코박터균까지 다양한 위장장애를 앓고 있던 참가자들에게 글라브리딘 성분의 감초 추출물을 복용하도록 했는데요. 7명 참가자들에 의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먼저 역류성 식도염으로 상태가 심했던 정성훈 씨. 지난번에 약간 위에 염증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식도는 괜찮고 위에 밑에 지난번 수준이에요. 위 밑에 쪽은. 그다음에 우리가 십이지장 깨끗하고 대부분의 소견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조직 검사에서 피가 좀 나오는 소견이고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도 없고.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위염이었던 형옥 씨 위에도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에 맞춰서 지금 증상을 크게 느끼진 못하고 있으니까 굳이 약물 치료를 할 필요 없이 제가 드리는 아까와 같은 식생활 개선하는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체중을 조금 빼셔야 돼요. 내시경 등 검사 소견상으로는 2명의 사례자가 약간의 호전을 보였고 대부분은 전과 비슷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은 개선이 됐을까요? 전에는 좀 이렇게 막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평소 때보다 조금 밥 먹고 나면 좀 답답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어졌고 막 뭘 먹고 나면 막 계속 소화 안 되고 얹혀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먹고 나서부터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길지 않은 복용 기간이었지만 증상이 호전됐다고 느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감초뿐만 아니라 음식의 경우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찾아내 식단에서 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감초와 같은 치료는 특히 먹는 시기, 기간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장애 개선을 위해 감초는 4주 이상 꾸준히 먹을 것을 권하고 글리시리진을 제거한 감초 추출물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방의 감초라 불리며 만년조연을 맡아왔던 약재 감초가 위장장애 해결의 주연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사정은 좋지 않은 만성 위장장애. 증상은 있지만 원인도 해결책도 없는 신경성 위장장애. 오늘도 쓰린 속을 부여잡고 밤잠 설치는 대한민국 여러분. 속 편한 인생을 위해 달달한 감초 어떠십니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스리 속을 부여잡고 타는 속 달래고 꽉 막힌 속 두드리며 밤잠 설치지 마시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이 약방은 감초로 달달한 밤 편안한 밤 위튼튼한 밤 되시길 빕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